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곳은 서울은 지금 아닙니다. 이 시간도 조금 이르고요. 제 목소리가 좀 잠겨져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저의 바킷리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평생에 해보고 싶은 일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주로 바킷리스트가 아내와 함께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좀 해외에 이렇게 같이 가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몇 개 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향이 새로운 곳을 가는 것보다는 과거에 추억이 어렸던 이제 그런 곳을 가보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함께 가거나 가게 될 경우라고 그러면 물론 가는 것인데 저 혼자 뭐 이렇게 막 갈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뭐 새로운 곳보다는 옛날에 갔던 곳을 찾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 뉴욕에 아내와 함께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는 이제 물론 그 전에도 다른 곳은 가봤지만 뉴욕은 2007년이 처음이었습니다. 보스턴과 함께 들렀었는데요. 제가 왜 마이크로 크레딧 담당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관련 미팅을 이제 미국 뉴욕에서 UN 본사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미팅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분들하고도 미팅을 했고. 근데 뭐 뉴욕에서는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특별히 본 거는 별로 없습니다. 뭐 다들 가보셨겠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한번 보려고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포기를 했고요. 타임스퀘어 정도 이제 보고 뭐 보스턴으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보스턴에서는 미국의 어떤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하고 이제 미팅을 했고요. 악스온이라고 하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미국 야구 월드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보스턴이 아마 레드삭스일 텐데 그 팀이 그날 우승을 했어요. 2007년도에. 뭐 가보니까 뭐 도시가 들썩들썩하고요. 하여튼 굉장히 이제 떠드는 그런 모습들을 길거리에서 이제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2012년도인가 아내하고 이제 서유럽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태리에서 스위스,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히드로 해서 이제 서울 들어오는 코스였는데 비교적 이태리에서 많은 시간을 좀 보냈어요. 저기 밑에 나폴리서부터 이제 쭉 고속버스 타고 이제 로마까지 올라왔는데 휴게소에 들릴 때마다 이제 커피를 저는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커피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하거든요. 한국의 에스프레소하고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레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얀 거품 같은 거. 그게 굉장히 힘이 있고요. 무겁고 향취가 아주 뭐 서울 곳보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맛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게 뭐 버킷리스트 거기에 이제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진도 패션이라는 회사에서 털 가죽 사러 좀 다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스페인에도 이제 가죽을 한번 사러 갔습니다. 스페인에서 세 번째 큰 도시가 발렌시아라고 동쪽 해안가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 마치고 바르셀로나 올라가는데 바르셀로나도 이제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층 버스를 타고 올라갔어요 우연히. 그런데 이베리아 반도 동쪽 그로 쭉 해안선 따라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풍경이 아주 뭐 굉장히 좋았어요. 절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거기도 한번 다시 가봐서 2층 버스를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본 나라 중에 좀 신기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요 얘기를 좀 또 약간 자세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1982년도에 저는 인도를 가봤습니다. 당시에 인도 가본 분은 많지 않았어요. 그때가 이제 1982년도가 뉴델리 아시안 게임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 봄베이, 지금 뭄바이라고 그러죠. 거기 거쳤다가 갔다가 뉴델리 갔다가 이제 서울 오는 코스였는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뭄바이 봄베이 공항에 도착했어요. 뭐 근데 공항 전체에서부터 냄새가 나는데 그게 뭐 향신료 냄새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여튼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한국에서 맡아보지 못한 그런 좀 냄새였어요. 아주 비위가 상하는. 이제 차 타고 택시 타고 이제 호텔 들어가면서도 보니까 그 노천 화장장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장작 더미도 있고 패인 곳에 이렇게 물도 차 있는 곳도 있고 비포장 도로도 있고 이제 그런 곳에서 냄새가 나는 거. 까마귀도 많더라고요. 까마귀. 그런 냄새가 좀 나지 않나 안 왔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호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나왔습니다. 거기가 뭄바이가 이제 해변 도시니까 거기가 해변인데요. 해변가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지를 내리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해변가에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알고 보니까 그 인도는 굉장히 그 빈부격차도 많고 집 없는 사람도 많고 또 공중 화장실도 절대 부족이고 그 5%의 사람들이 95%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하다.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놀란 적이 있고요. 저녁 때 이제 지사장님께서 이제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그 댁을 갔지요.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면은 굉장히 하이 클래스라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복도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미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밤도 아닌데 보니까 그날 밤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집이 없기 때문에 밖엔 춥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복도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집 없는 사람들이다. 정말 그때도 참 놀랐고요. 이제 비즈니스 하다가 그 인도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인도 사람들 영어 굉장히 잘합니다. 그 억양은 참 신기하지만 그 영어는 굉장히 잘합니다. 머리도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인도 사람들의 그 시간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인도 사람들이 시간을 잘 안 지켜요. 그 사람들로서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는 시간을 안 지킨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뭘 부탁을 현지인한테 하면은요. 그날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그건 아주 대성공이에요. 아주 시간이 그냥 언제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지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 잘 이야기하는 영어 한 마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definitely today 오늘 꼭 해드리겠습니다. 뭘 부탁하면 이제 이런 뜻인데 그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그날 해주는 줄 알았는데 한 2, 3일 내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부탁했던 걸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성공적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 지사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비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뉴델리에 이제 도메스틱 에어 인디아를 타고 갔습니다. 기내식 다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기내식을 그날 못 먹었어요. 하여튼 그 이후에 많은 해외 여행을 했지만 기내식 못 먹은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냄새, 향신료 냄새가 너무 나서 하여튼 기내식을 못 먹을 정도였다. 이제 뉴델리에 도착하고 여장 풀고 이제 일 보고 어느 날 큰 건물, 왠데 아시안 게임이니까 거리도 이제 깨끗이 하고 건물도 단장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큰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그 휴지가 없더라고요. 휴지가 수도꼭지만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만. 알고 보니까 이제 왜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손으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손으로 그런 걸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수돗물로. 이것도 저한테는 참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이제 그런 게 보편화되어 있는 어떤 문화는 아니지만 하여튼 관습이었는데
그런 거를 처음에 본 저로서는 참 당시에 충격이 있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뉴델리에서 뭐 일 마치고 잠깐 오후 이렇게 시내 한번 나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참 요지경이었습니다. 인간이 사는 게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었고요.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저기 뭐죠? 저 코브라 뭐 이렇게 춤춘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이 시내 곳곳에 있었고 또 뭐 코끼리가 이제 시내를 어슬렁거리고 다녀요. 시내 투어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타봤어요. 저기 방콕에도 이제 코끼리 투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방콕 같은 거는 보면은 이렇게 사다리 같은 게 돼 있어서 그 등 위에 코끼리 등 위에 올라타기가 이제 수월하게 되어 있는데 인도는 그게 아니라 코끼리가 뒷다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꿇는 형식으로 주저앉습니다. 그 뒷다리를 제가 짚고 올라서 그 코끼리 등에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로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잡고 한 세네 번 잡고 올라가야지 낑낑대고 올라가야지 이제 코끼리 등에 올라타는 건데 그게 줄 잡고 올라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밑에 받침 발 이렇게 할 때도 없고 코끼리 이렇게 뭐랄까요 가죽 뒷부분을 이렇게 막 짓누르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코끼리도 좀 움찔거리고 이게 좀 아주 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묘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장 마치고 이제 제가 뉴델리 공항에서 이제 서울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한 게 다시는 뭐 인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도 그렇고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서울로 향했어요. 근데 정말 몇 년이 지나고 그 어떤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패시지 투 인디아 이런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인도 배경이죠 물론. 근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007에 또 인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었어요. 옥토퍼스라는 영화. 그건 뭄바이 배경이었습니다. bombe이.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참 어떻게 이상하게 그 인도에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 이런 이상한 생각이 제 머리에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유를 모르죠. 문화적으로 어떤 많은 제가 이제 컬처럴 쇼크를 받아서 그런 면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생각 속으로는 지워버렸지만 아리연이 떠오르는 그런 이상한 묘한 매력이 있는 나라가 아마 인도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요거 뭐 몇 개 말씀드렸지만 더 많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다 포함해서 그런 버킷리스트 안에 있던 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저한테 매력을 주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포인트는 더 뭐 이렇게 특별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관심이 없어졌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저한테 주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은 이제 제가 남은 삶 동안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저에 대한 또한 저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소원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의 부인, 나의 내려놓음이었어요. 얼마나 큰 주제입니까? 얼마나 묵직한 얘기입니까? 그게 어떻게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나의 권리 포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뭐 평생 제가 이루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었다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 하셔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평생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근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또 묵상 중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따라야 된다는 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 본인이 하셨으니까 우리한테도 저한테도 이제 명령을 하신 거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의 결정적으로 된 것이 십자가의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종이 또 굉장히 큰 어떤 정체성이고 저한테는 덕목으로 와 닿았지만 이제 그런 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제 순종이죠. 연결되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소원을 주시면은 순종해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림프종 이후에 그래서 저한테는 뭐 전도서 말씀도 그 동안에 몇 차례 드렸지만 이 세상에 가치가 없다. 정말 볼만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이제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전에 있을 적에는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참 무의미한 것들만 본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고의 가치는 뭐냐?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을 고려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는 것들은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셨어요. 정말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 4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찍 깨우셨는데 객지 오니까 잠을 또 일찍 깨우시네요. 이제 잠깐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것인데 저는 그 기도할 때 묵상할 때 항상 그런 어떤 고백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최고이시다. 제가 왜 첫 번째 동영상 말씀드릴 적에 최고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이 동영상을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최고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때로는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곱게 말할 때 하나님한테 나와라. 어떤 맞기 전에 나와라 이런 말씀을 늘상 하셨어요. 근데 저는 후자에 해당되죠. 맞고 나온 케이스죠. 그렇지만 그나마 얼마나 그건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맞고라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최고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는 별로 저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저의 나머지 삶에 있어서 늘 지속되고 그런 관계가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원을 맨날 이제 하나님한테 아뢰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즐기던 이 일은 저한테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별로 관심도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나중에 별도 주제를 갖고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행복했던 그리고 행복한 그런 순간들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한테는. 특히 아침에 이제 이렇게 동영상 지금 찍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저와 함께 하시는 줄 저는 믿고 있고요. 왜냐 행복하니까 말이죠. 특히 이제 행복한 시간이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아닙니까? 묵상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늘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계속 맛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의 계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바켓 리스트는 더 이상
그 안에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버킷리스트가 제 안에 그 제 바구니 안에 이제 채워져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드리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에, 믿음, 소망,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그런 돈독한 관계, 사이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달란트를 이제 주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장 25장 보면은 거기 달란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별도로 다루겠습니다만 그 달란트 주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그걸 그냥 썩혀두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저의 버킷리스트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제가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중보 기도를 포함한 기도 제목들이 제 버킷리스트 안에 이제 소중하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을 때나 믿음이 없었을 때나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 미래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 섭리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인생의 어떤 커다란 굴곡에서뿐이 아니라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보호하시고 허락하시고 하는 사건들이 저한테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주 간단한 거 그렇지만 뭐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은 그런 걸 잠깐 나누고 이제 우리 나눔을 마무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왜 그 스포츠 마케팅 회사에 잠깐 근무했다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월드 스포츠 그룹이라는 영국의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 2001년도에 한국에 이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 하니까 2002년도에 그 한국에서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KFA 한국 축구 협회 홈페이지 관리권을 이 월드 스포츠 그룹에서 이게 땄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간 연유인데 제일이 할 일이 뭐냐면은 그 광고주를 모시는 거예요. 그 홈페이지 광고주.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제 월드 스포츠 그룹이 들어와서 일하게 되었는데 보통 월드컵 열리게 되면은 한 1년 전쯤에 그 대륙간 컵 대회 그 컨페더레이션 컵이라고 하는데 주최국을 포함해서 그때의 그 탑 클래스 축구 하는 나라들과 이렇게 친선 축구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대구에서 한국과 프랑스 친선 축구 경기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도 오시고 이제 한국의 파트너 분들도 계셔서 한 10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대구에를 내려갔습니다. 그거 이제 구경하러 말이죠. 저는 뭐 좋은 자리에서 보겠거니 하고 이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본사에서 아마 다 예약을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내려갔더니 어떤 아주 그냥 굉장히 크고 좋은 방에 이제 이렇게 안내가 되었어요. 뷔페가 다 차려져 있고 뭐 테이블도 있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왜 우리 미국 그 야구 경기 이렇게 잠깐 이렇게 촬영한 이제 상황 보면은 먹고 나와서 테라스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그런 장면을 저기 잠깐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였어요.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서 축구 경기도 관전하는 그런 형식의 럭셔리한 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좌석 앉아가지고 이제 담소하면서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기를 기다렸고 조금 있다가 경기가 시작이 됐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랍스터 하나 있길래 이렇게 먹으면서 있었는데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큰 함성이 이제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감을 했죠. 골 들어갔구나. 그리고 다들 나갔어요. 다들 나갔는데 저는 안 나갔죠. 왜냐? 랍스터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먹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뭐 골 넣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진정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이제 먹고 마시고 하려고 그러는데 함성이 또 들렸어요. 근데 함성이 정말 컸어요. 컸어. 막 울리고요. 한 5만 명 정도 됐는데 그게 만석이 되었는데 그 5만 명의 함성이라고 그런 거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또 다 나갔어요. 저 안 나갔습니다. 계속 두 번째 거 먹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5번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5번. 저는 그래서 뭐 균등하게 그 꼴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하여튼 5개를 아주 여유 있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국이 프랑스한테 5대 0으로 졌습니다. 5대 0. 그래서 그날 이후에 그 히딩크의 별명이 5대 0이다. 이제 그런 역사적인 날을 저도 이제 한 번에 그 하나님께서 5개를 먹게 하셨어요. 전 랍스터 그 이후에 그날 질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1년 후에 이제 다시 그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스페인하고 이제 8강전 광주인가요? 열렸죠 거기. 뭐 또 본사에서 모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구경 같이 이제 다녔는데 광주에 내려갔어요. 물론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날 홍명보가 마지막 페널티 찼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그 순간을 못 봤어요. 보려고 저 일어났지만 사람들이 뭐 더 그냥 펄쩍펄쩍 뛰고 골 차는 순간 사람들이 와 하고 일어나가지고 저 일어나도 못 봤어요. 나중에 이제 비디오로 물론 봤지만 뭐 그리고 이제 월드컵 경기장 상암 있죠? 거기 이제 준결승 독일하고 하는 것도 가서 물론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회사 끝나고 나니까 월드컵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철수하는 이런 형식을 밟았는데 그 회사에서 있던 경험 생각나는 그거라고는 월드컵 가가지고 이제 구경하고 떠들고 함성 질렀던 거, 그다음에 랍스터 5개 먹었던 거 이런 거 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회사는. 그렇게 해서 소소한 아주 세세한 거 아닙니까? 별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 회사 들어가게 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남들이 그때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월드컵 그 좋은 자리에 다 가서 구경 공짜로 말이죠.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아주 지금 배경이 좋죠. 배경이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하고요. 또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